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탑승자들은 홍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 지역 주민이 대부분으로 청양 지역 주민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대산 당진고속도로 노선에 운산 나들목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물놀이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가볼 만한 물놀이장을 소개합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23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2위인 경기도와 30만 마리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에서 출발한 승합차가 강원도 삼척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고랭지 채소밭에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차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충남 홍성의 인력시장을 출발한 건 22일 새벽 1시쯤. 고랭지 채소밭에 쪽파를 파종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한참 달려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을 무렵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볼 겨를도 없이 쾅하는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 차량 밖으로 기어나와 보니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많으니까 지 맘대로 갔지. 자기가 애쓰려고 해도 수dob도 안 했는데 어쩌는지 뭔지가 차가 뒤집어졌대. 천장이가 내가 깔렸더라고. 부상자 대부분은 반일로 하루 용돈을 벌러 나선 60,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내국인 7명을 비롯해 태국 국적 외국인 9명 등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가벼운 상처를 입은 태국인 3명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 신분 탓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삼척의료원과 태백병원 등으로 옮겨졌고 일부 경상자들은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충남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당초 목적지가 경북 봉화 지역이었지만 초행길에 길을 잘못 들어 삼척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석포에서 삼척 가국을 잇는 석계제 고개로 평소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내리막 경사와 커브길이 심한 곳입니다. 커브가 굉장히 내리막도 심한 커브입니다. 그래서 우커브가 너무 심해서 보니까 좌측 한 30m 전방에 갈매기 표시와 옹벽을 충격하고 계속 옹벽을 끌고 나와서 한 30m 끌고 나와서 도로를 이탈해서 전복된 사고로 지금 그렇게.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 또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번 사고 탑승객 대부분은 홍성 주민이었고 청양 주민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과거에도 홍성에서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보모 기자입니다. 홍성 갈산면의 한 마을. 운전자 61살 강모 씨는 22일 새벽 이곳에서 출발해 쪽파 파종에 나설 인력들을 사고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탑승자는 강 씨 포함 내국인 7명 중 6명이 홍성, 1명은 청양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도 대부분 홍성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번기에 작업자를 모집해 전국을 도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적지 않게 있다고 말합니다. 한 4대 때 들은 거 다 틀리죠. 나이 먹은 아줌매들, 불화가지 애들, 실땡이는 거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급증해 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하게 늦게 온 데부터 외국 사람들 한번 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보면 막 외국 애들. 그런데 운전자 강 씨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쪽파 파종 작업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강 씨가 몰던 승합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진 겁니다. 당시 15인승 승합차에 16명이 가득 탄 것과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작업을 위해 모집한 마을 노인들이었다는 점이 똑같아 판박이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형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피서철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 삼선산 수목원에 위치한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아이들이 대형 양동이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맡기고 있다 보면 푹푹 찌는 폭염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친구랑 노니까 너무 재밌어요. 시원해요.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주말 하루 평균 300명. 휴가철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전반적으로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이쪽이. 아니, 지금 일주일 내내 오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무료이고, 그리고 오면은 좀 시원하고 가까워서 이쪽 살거든요. 예산에선 봉수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청정 계곡물을 이용한 시설로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군청사 광장과 산성리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27일 개장해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에도 물놀이장이 마련됐습니다. 총 830제곱미터 면적에 한 번에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 깊이가 30cm 이하로 낮다 보니 아이들이 놀기에 좋습니다. 또 간이 샤워장과 탈의실, 조합놀이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장한 태안 청소년 수련관 인근 무료 폭염쉼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됩니다. 태안 최초 야외 물놀이 시설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물놀이장에서 피서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는 고민이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지만 좋은 먹거리와 요리법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배된 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추청쌀과 강원 오대쌀, 경남 백진주쌀 등 지역과 품종도 다양합니다.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각 지역의 쌀로 빚은 40여 종의 막걸리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고유의 색깔이 다르듯 같은 막걸리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막걸리 되게 잘 모르고 생소하게 다가왔었는데 여러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막걸리를 맛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식품 종합 전시회 현장. 소비자들은 고흥 커피와 무안 양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겼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으로 근심이 큰 지역 농가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주최 측에도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직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벌꿀을 이용한 로얄 젤리나 프로폴리스, 양파로 만든 양파즙 등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쿠킹쇼를 통한 새로운 조리법 소개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홈카페 일일 클래스는 젊고 트렌디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농산 먹거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 정보들을 알면 좋은 소비, 그다음에 맛있는 소비, 그다음에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농업시장.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취향 저격 지역 특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문수진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늘어선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많이 다치는 사고였는데요. 자전거나 오마차,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두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각종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안전장구 착용까지 항상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또 다른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공주의 한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손쓸 겨를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항상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신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도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도 줄어드는 시간은 고작 1, 2분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느 경우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문수진 순경이었습니다. 홍성군 구황면에서 40대 여성이 7.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22일 새벽 4시쯤 구황면 21번 국도에서 발생했으며 35살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41살 B씨를 치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걷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도로에 누워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대산 당진 고속도로 노선에 운산 나들목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계획에는 당진 지역의 나들목 2곳과 고속도로가 끝나는 서산 대산 화곡리에 한 곳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나들목이 한 곳만 설치될 경우 이용객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며 인근 지역인 운산리에 추가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축 동향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돼지 사육두 수는 230만 마리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모돈과 2개월 미만 새끼 돼지 사육두 수가 크게 증가해 2위인 경기도와 30만 마리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의 한우와 유구는 39만 마리, 닭은 3,300만 마리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가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충남 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서울은 4.5명인데 반해 충남은 2.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며 도내 4개 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16명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형 폐기물에서 LNG로 전환되면서 일단락됐던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내포 555메가와트 발전소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집단에너지 시설 연료가 고형 폐기물에서 액화 천연가스로 변경됐지만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발전 용량이 커졌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양산은 열 공급 세대수 6만여 호의 발전 용량은 114메가와트라며
이보다 세대수가 적은 내포 신도시는 555메가와트로 오히려 발전 용량이 과다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LNG가 500메가와트 이하면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양사는 기존 폐기물 소각장에서 열 공급을 받기 때문에 발전 용량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도서관 분수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충남도서관과 충남도청 분수, 공예공원 바닥 분수 등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다음 달까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을 한 달여 앞두고 국비 확보를 위해 22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각각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국립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유치와 서해선 복선전철을 포함해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당진시가 신문기념관에서 22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청소년 도슨트 2기 양성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청소년 15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신문의 생애와 작품 세계 강의,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도슨트란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으로 문화재 등에 대한 애정과 전문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이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전국 사격대회에서 메달 7개를 획득했습니다. 사격팀은 남자 25m 센터파이어 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병해충 항공 방제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8개 읍면에 6,800헥타르로 군에서 헥타르당 9만 원을 지원하고 방제에 소요되는 농약비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무인 항공 방제는 무인 헬기 한 대로 농업인 40명이 방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 기온도 많이 올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3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 예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이 29도, 당진이 30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습하고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높은데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갖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